예, 민주당의 김광진입니다. 오늘 회의 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보안과 관련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난 합참 보고 때, 감사 때 제가 그 공개 회의 때도 비공개 자료를 참고할 게 있으니까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공개 회의가 진행되고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자료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요. 앞서 존경한 한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평통사가 이적단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그 부분은 좀 바로잡겠습니다. 평통사는 그 대법원에서 인정한 이적단체가 아닙니다. 질의하겠습니다. FMS와 관련한 문제를 앞서 김성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F-35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형 공격 헬기 사업 등에서도 지금 FMS로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예. 예. 현재 FMS로 진행 중인 계약은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전체 사업 녹화면 제가 구체적으로 대략 세어보진 않아서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십니까? 560건입니다. 560건. 3건이요. 예, 560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한 예산들은 지금 미국 FRB 은행에 예치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매번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아낄 수 있는 돈들은 좀 아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FMS 계약 절차 447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국은 동 LOA에 있는 예상 대금 지불 일정과 일치되지 않더라도 자금 요청 또는 대금 청구서 제출 또는 자금 요청 또는 대금 지불 청구서에 상술된 일자가 기불 지한이면 그 일자까지 지불이 되어야 한다. 계약이나 공정률과 상관없이 계약상의 LOA 상만에 맞춰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기와 상관없이 FRB에 예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예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한 10억 불 정도 될 겁니다. 예, 우리 돈으로 1조 1,000억 원 정도가 FRB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와 이 공정률과 상관없이 LOA 상으로만 이 예치가 되고 있는데요. 정비용 공구류 획득 사업 알고 계시죠? 의원님, 그 문제는 사실 제가 작년에 와보니까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저희가 이 LOA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게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십니까? 물자별로 인도 현황하고 사업 진척도 봐서 지금 금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많이 나간 게 있어 잔고가 이렇게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미리 저희가 주신 게 2012년 6월 말 기준 자료를 계속 주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많이 나간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은 작년 말부터 금년 들어서 정비료 공구류 획득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러면 51억을 예치했다가 27억 원어치만 물건값이다라고 하고 그러면 23억 원 회수 받았습니까? 아직 지금? 아니 회수 받는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주는 것을 이제 통제를 해서 간다 이거죠. 이미 간 것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돈이 문제가 되고 있고 돌려받을 수도 없게끔 오랜 동안 갖고 있는 것도 문제고 사실은 이게 국고채 금리 문제도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크게 발생됩니다. FRB 금리는 지금 0.11%밖에 되지 않고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3.34%입니다. 이 갭차만으로도 최근 이자로만 우리가 손해를 본 게 1,000억 이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공격 헬기에 관련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FNS랑 관련한 문제인데요. 지금 3개 기종이 제한사업 평가 중에 있죠. 시험 평가 중에 있죠. 그 중에 2개는 FNS로 와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고한 대형 공격 헬기 사업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로 한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업체로 한다. 국외 해당 무기 체계 제작 또는 공급 업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국 육군성, 미국 해군성이 이 제작 업체입니까? 그건 업체는 아닙니다만은 미국은 이제 자국 기술 보호를 위해서 특정 기술, 고급 기술 있는 그 무기 체계는
정부가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할 때 FMS로 받은 전례가 있습니까? 과거에 저희가 같이 일반 입찰과 FMS가 동시에 입찰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법무 검토를 하셨죠. 몇 개의 법무법인에 검토하셨습니까? 7개 등요? 예, 7개나 되는 법무법인에 검토를 하셨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창업구매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FMS라의 경쟁에 대한 동의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입찰 공고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해당 무기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로부터 한정했기 때문에 정보조달협정 위반으로 WTO 분쟁 패널에 제소될 위험이 존재한다. 알고 계시죠? 한 개 법무법인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전체가 그런 게 아니죠. 한 개 법무법인요. 제가 기억을. 그 6개의 법무법인이 사실은 다 국가가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취지로 대부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었고 그렇다고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실제 지금 이것은 이 정부 조달 협정에서 규제하는 게 우리 국가계약법은 사실 업체들하고 하는 것을 규제를 하는 거고 정부 조달 협정은 WTO에서도 적용 제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또 하나 꼭 확인할 거는 예를 들어 미군의 국방부와 기재부가 양쪽에서 FMS를 한다 이러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방부 산하의 육군성하고 해군성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에 그 둘의 컨트롤 타워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두 기관이 서로 팔을 내고 저희한테 굉장히 경쟁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두 기관이라고 하셨는데 국가기관입니다. 미군의 국가기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해군과 공군이 따로따로 판다라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국방부가 조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이미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 어떤 회사를 대변하는 해군, 어떤 회사를 대변하는 육군, 공군 이렇게 실제 전례가 없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많은 부분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 인지하고 사업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은 파워팩 얘기하겠습니다. 국산 파워팩에 대한 국내 생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물론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해외 도입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국내 생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험평가를 하시다가 시험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 정도의 시스템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 아닌 거죠. 그거죠. 이 상황으로 시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시험평가를 하시는 거죠. 시험평가할 때 평가는 기준이 먼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는지 적합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그 중간에 이 시스템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시험평가 과정 중에 임의로? 그거는 아마 ADD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면은 안 되게 돼 있고 바꾸면은 원칙적으로는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파워팩 관련해서 S&T중공업이 임의로 TCU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 프로그램을 변경한 적이 있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하여튼 그 시험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그 엔진 실린더가 망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하드웨어적인 것을 아무것도 변동하지 않고 임의로 TCU만 변경해버린 상황으로 인해서 시험평가 중에 엔진 기통이 통째로 파손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문책을 하고 계십니까? 문책이라기보다는 지금 그 사안은 명백히 그 방사청에 그 시험평가 이 업체에 어떤 제재를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제재를 않고 있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명백한 제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 아마 저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나쁜 결과가 나면 그건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럼 아무런 임의적으로 시험평가 중에 뭐든지 다 고치다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날리면 국가 돈으로 다 기통이 터져서 날아가는 거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과학연구소에서의 입장입니까?
뭐 저희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하여튼 규정을 위반한 거고 그 뜻은 좋다고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품 원장님. 우리나라 생산 물품 중 뭐 군복이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생산 공정에 대한 품보 활동은 기품원에서 다 하고 계시죠? 예, 대부분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공정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참관해서 확인하십니까? 저희들이 해당 담당하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예. 품보 유형 원칙적으로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군복이나 군화 같은 뭐 이런 비무기 체계 제품들에 있어서 해외에서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부 예. 어떤 제품이 일부 됩니까? 지금 신형 신형 전투화 같은 경우 예. 일부 원단이 같은 회사의 해외 공장에서 예.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몇만 개의 제품 중에 유일하게 기능성 전투화만 해외에서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개성공단 써있기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가공할 수 없고 봉제공정은 국내외 다른 공장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성공단의 문제도 이제 문제고 결국은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으로 승인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기품원에서 품보를 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수만 개의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기능성 전투화만 해외 생산이 가능하도록 이 규정을 누가 고치셨는지 꼭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이로 인해서 2010년, 2011년 모두 다 트랙스타라고 하는 이 업체로만 낙찰이 되는 결과를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 때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장 발언.